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교과서 15페이지 체감 온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학습 목표 읽어보기 바랍니다. 시작. 네, 오늘은 일기예보에 나오는 온도, 체감 온도, 습도, 그리고 풍속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고요. 네, 체감 온도의 개념, 그리고 측정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 체질량 지수 배웠죠? BMI 그랬던 거 기억납니다. 그죠? BMI는 키하고 몸무게, 그러니까 T하고 W 가지고 계산했던 거 있었는데, 계산 공식 기억나나요? 네, 뭐였죠? 네, 맞습니다. T 제곱분의 W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키의 제곱분의 체중 이렇게 하면 체질량 지수를 구했던 거를 기억나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키를 이제 뭐 172cm 뭐 이렇게 센치가 아니라 미터로 한다는 거죠. 172cm면 1.72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고요. 정상은 이 체질량 지수가 18.5에서 23 나올 때 우리는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브로카변법이라는 거 배웠었죠. 적정 몸무게를 이용해서 구했던 건데 적정 몸무게는 이제 자기 몸무게에서 100을 뺀 다음에 0.9로 곱하면 적정 몸무게예요. 이때 이제 센티미터를 사용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왼쪽은 미터를 사용하고 오른쪽은 센티미터를 사용합니다. 공식은 기억나나요? 네, 적정 몸무게분의 자기 몸무게 빼기 적정 몸무게 곱하기 100 그랬었죠. 그래서 적정이 뒤로 간다. 이렇게 분모하고 뒤로 간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미지로. 왼쪽에는 이제 자기 몸무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죠? 곱하기 100은 이제 100%로 나타날 때 쓰는 거죠. 마이너스 10에서 11 때 적정 체중이 되고요. 10씩 올라갈 때마다 과체중 비만 뭐 이렇게 되고요.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저체중 영양 부족 뭐 이렇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고요. 기타로 체지방률하고 허리둘레도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가는데요. 날씨를 측정하는 기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세계 기상기구 월드 메테어롤로지컬 오거나이제이션 그래가지고서 WMO 이렇게 표시합니다. 요즘 코로나 있죠? 코로나는 세계 보건기구는 약자가 뭐예요? 헬스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러니까 WHO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요, 이렇게 그러니까 상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UN에 속합니다. UN 산하기관이에요.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은요, 로고가 특별히 있지는 않고요. 이렇게 건물 그림이 있네요. 서울에 있답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이제 기상청 날씨놀이라는 홈페이지에서 캡처를 해온 거예요. 아마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서도 요거랑 보면 좀 비슷한 것이 있는데요. 밑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위에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것이 있죠. 우리는 요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번 살펴볼 건데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가장 큰 글씨로 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체감온도, 물방울 모양, 바람 모양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요거는 측정 온도 19.1은요. 요거는 이제 측정 온도입니다. 얘는 측정 온도고요. 요거는 이제 체감. 그러니까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온도가 19.1도인데 실제로 우리 몸이 느끼는 거는 21도라는 거예요. 한 0, 그러니까 1.9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2도 정도가 차이가 나죠. 여기도 2도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이것도 2도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측정 온도하고 체감 온도하고의 이 차이에 영향을 주는 건 뭐냐면 요거 습도라고 그래. 습도, 물방울 모양이냐 습도. 공기 중에 물방울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 요걸 갖다가 측정을 하는 건데요. 습도랑 풍속, 바람의 속도
영향을 받아서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측정 온도랑 체감 온도는 차이가 나는 걸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은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이제 다니는 거고요. 오른쪽은 이제 기상청에서 측정 온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WM에서 측정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다른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높이가 1.5m가 되는 곳에서 측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m가 되는 곳에서. 그리고 바닥도요, 이렇게 잔디밭. 그리고 이제 바람이 직접 닿지 않게 이렇게 칸막이도 잘 해놓고 햇빛도 직접 닿지 않게 이렇게 합니다. 습도, 아스팔트와 건물의 복사열, 바람, 뭐 또 일사, 태양빛을 갖다 일사라고 그래요. 이런 거에 요인을 받아서 실제 온도하고 그러니까 즉 측정 온도하고 체감 온도하고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제 체감 온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센서블 템퍼러처 그러는데 덥거나 춥다고 느끼는 체감의 정도를 나타내는 온도를 다른 말로다는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느낌 온도라고도 합니다. 느낌 온도. 느낌 온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느낌 온도라고도 해요. 체감은 체표면의 열교환 상태. 체표면의 열교환 상태라는 건 뭐냐면 우리 피부에서는 땀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땀이 증발해서 우리 몸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게 체표면, 즉 피부의 열교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체감 온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기온하고 조금 전에 했던 풍속, 습도, 일사 주로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풍속하고 온도, 그러니까 온도와 풍속의 영향은요, 주로 겨울에 차이가 나고요. 온도하고 습도는요, 주로 여름에 차입니다. 우리 여름에 끈끈하잖아요. 아주. 그래서 체감 온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겨울에는요, 습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주로 풍속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겨울에 측정하는 느낌 온도에는 체감 온도라는 거하고 풍냉지수라는 걸 사용을 해요. 한여름 시원하다고 느끼는 바람의 풍속 얼마 정도일까요? 여름에 초당 4m 정도, 시속으로는 14.4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스쿨존의 속도가 얼마 정도 될까요? 시속 30km예요. 운전자들은 스쿨존에 가면 아주 거북이 걸음을 걷는다고 느껴요. 그런데 그거의 절반도 안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엄청 느리게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름에 이거 아주 시원하다고 느낍니다. 태풍의 풍속은요. 볼까요? 17.2m/s. 초당 17.2m. 시속으로는 61.9, 62 정도 되면은 우리는 이제 태풍이라고 그런다요. 이때는 굉장히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름에 온도와 습도에 영향을 받는 것은 이제 불쾌지수라고 그래요. 불쾌지수. 이거 이제 다음 차시에 배울 거예요. 자, 참고로 신생아 목욕의 적당한 물의 온도는요. 여름엔 37에서 38도씨 정도, 겨울에는 40도씨 정도 되는데 온도계로 측정을 하고요. 만약에 온도계가 없으면은 이제 팔꿈치를 물에 담궈 보면 돼요. 그래서 좀 따뜻하다 싶으면 그때 하면 아이들 목욕시키면 되는데, 여러분 손 담궈서 측정하면 안 돼요. 손 담궈서 측정하면 아기들은 뜨겁다고 느껴요. 우리 손은 따뜻하다고 느끼는데 아기 몸은 뜨겁다고 느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반드시 민감한 팔꿈치 같은 것 대가지고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 그리고 사우나, 건식 사우나. 그러니까 물의 양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 정도 온도를 느끼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열탕에서는요 40에서 50 정도만 돼도 뜨겁다고 느껴요. 그런데 습식 사우나, 그러니까 수증기를 내뿜는 거죠. 거기서는 한 70도 정도까지는 견딜 수가 있는데 그 이상 되면 뜨겁다고 느낍니다.
건식 사우나는요, 아우, 무려 100도씨 정도까지 가도 견딜 수가 있는데, 물론 그때 넣으면 뜨겁죠. 그죠? 이것처럼, 물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견디기 힘들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물이, 즉, 습기가 적을수록 우리는 좀 더 많이 견딜 수가 있어요.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습도가 높으면은요, 우리 몸이 더 덥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실바람, 남실바람, 산들바람의 초속 몇 미터인지 한번 검색해 보기 바랍니다. 시작. 네, 선생님과 같이 보겠습니다. 짜잔. 실바람은 0.3에서 1.5, 남실바람은 1.6에서 3.3, 산들바람은 3.4에서 5.4 이렇게 되는데, 초속 4m 정도, 즉 산들바람 정도까지가 실바람, 남실바람, 산들바람 정도가 되면 우리가 시원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보포트의 풍력 계곡표라는 거를 인터넷 검색하면 이 표를 찾을 수가 있어요. 풍력 계곡표를 보면은 우리나라 고유 언어가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이렇게. 태풍은요, 이제 큰 바람부터 이제 태풍이라고 그러는데, 초속 7.2m 이상 되면은 태풍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이만큼이 태풍이에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는요, 체감온도를 이렇게 측정합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의 체감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13.12 더하기 0.625 T, 여기서 T는 섭씨 온도고요. 그리고 빼기 11.37 곱하기 V의 0.12제곱, V는 풍속입니다. 시속 몇 킬로미터 이렇게. 더하기 0.3965 곱하기 V의 0.16제곱 곱하기 T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요, 2001년 8월에 캐나다에서 뭐 조인트 액션 그룹 포 템퍼러처 인다이시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회의에서 발표한 거예요. 미국, 캐나다 등 북아메리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거 중요하니까 이 공식 외워야 되겠죠? 계산도 해보고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이 공식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우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까먹을 공식 왜 외웁니까? 그죠? 인터넷 보면 다 나오는데. 그리고 계산하려면 또 이제 뭐 계산기도 써야 되는 거고 어차피 그죠? 이런 거 이렇게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우지 마세요. 이거를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를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표를 볼 줄 알면 되는 겁니다. 위의 공식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표를 볼 줄만 알면 돼요. 자, 한번 보죠. 색깔이 있어요. 그죠? 색깔이. 색깔이 있는데 이 색깔은 초록색 색깔은요. 관심을 가져달라. 노란색 색깔은요. 장비 보호장구 없이 장시간 노출되면 저체온증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뭐 스카프, 모자 같은 거 하고 가라. 그런 얘기예요. 주황색은요. 만약에 10분에서 15분에 있으면 동상 걸릴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김하기도 하고 두꺼운 옷도 입고 막 그러란 얘기입니다. 빨간색은요.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진짜 완전 무장을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핵심만 뽑아볼까요? 노란색은요. 저체온증 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뭐 목도리라도 하고 가라. 주황색은요. 너 동상 걸릴 거야. 그러니까 꼭꼭 싸매고 나가야 돼. 그리고 빨간색은요. 가능하면 나가지 말고 집에 있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위험하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서 기억할 때는 노란색은요 마이너스 10도씨 이하가 될 때고요. 주황색은 마이너스 25도씨 이하, 그리고 이제 빨간색은 마이너스 40도씨 이하예요.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그쵸?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요거는 온도가 아니에요. 체감 온도예요. 체감 온도. 측정 온도가 아니라 체감 온도가 이렇게 될 때라는, 체감 온도가 이렇게 될 때라는 겁니다. 자,
위 체감 온도표를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선생님이 시간을 좀 줄 테니까 동영상 잠깐 멈추고 한번 구해 보세요. 시작. 네, 선생님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기온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영하 10도씨이고 풍속이 35km/h일 때 체감 온도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온이 위에 것이 기온이에요. 그러니까 기온이 영하 10도니까 여기가 되겠네요. 그죠? 네. 풍속이 35니까 35는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부분이 만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가로로 쭉 긋고 그 다음에 세로에서 쭉 걷을 때 만나는 부분. 그러면 우리 몸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풍속이 30km일 때 동상에 걸릴 수 있는 측정 온도의 범위를 말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동상 걸릴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고 영하 15도시에서 25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선생님, 아니 그러면 영하 7도씨, 8도씨 같은 거 위에 없는데 그건 어떻게 구해요? 예, 그거 적당하게 구하세요. 어차피 이거 정확한 게 아니거든요. 왜 정확한 게 아니냐고요? 이거 캐나다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즉 캐나다 사람들 체질에 맞게 한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달라요. 또 어떤 사람은 더위를 잘 견디지만 어떤 사람은 더위를 잘 못 견디고 어떤 사람은 추위를 잘 견디지만 어떤 사람은 추위를 잘 못 견디잖아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요 표는 그냥 적당하게 참고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영하 뭐 마이너스 7도다 그러면 그럼 마이너스 5도로 계산하고요. 영하 마이너스 8도다 그러면 마이너스 10도로 계산해서 하면 됩니다. 적당하게 근처에 가까운 걸로 하면 돼요. 어차피 근사값이거든요. 네, 다음 해볼까요? 자, 아래 두 그래프를 보고 물음에 보고 다음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는데 측정 온도가 일정할 때 처음에는 이제 측정 온도가 일정할 때 풍속하고 체감 온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누가? 요겁니다. 온도가 마이너스 15도씨일 때예요. 마이너스 15도씨일 때. 자, 두 번째는 풍속이 일정해요. 풍속이 일정하고 측정 온도와 체감 온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래프예요. 요거 오른쪽 거요. 요거는 풍속이 20일 때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변할 때 풍속이 일정하고 온도가 이렇게 변할 때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거 설명해 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프는요. 정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프 해석은 본인이 보고 느낀 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그래프 해석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시간 줄 테니까 한번 설명에 본인이 생각하는 것을 다 정답을 달아보기 바랍니다. 시작. 네, 선생님하고 해볼게요. 먼저 일단 온도가 일정해요. 그리고 바람의 세기가 점점 세지고 있는 거예요. 측정 온도는 영하 15도인데 바람이 5km, 10km, 15km 계속 바람이 계속 세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의 체감 온도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할게요. 일단 영하 15도에 영하 15도신데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요 바람이 5km 불면은 이 정도 체감 온도가 이렇게 춥다고 느껴요. 10km 들면 굉장히 춥다고 느끼네요. 15도씩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점점 완만해지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요 간격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풍속이 세짐에 따라 체감 온도와 측정 온도의 차가 커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아마 요거까지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보세요. 또 한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처음에는요 바람이 조금만 세져도 이게 간격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점점 더 추워진다고 느껴요. 그런데 뒤에를 보세요. 이 두 개가 차이가 거의 없죠.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벌써 다 몸이 다 얼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더 추워졌다라는 느낌을 잘 못 받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게 그거다. 그래서 커지는 차이는 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요, 바람은 일정하게 불어요. 그런데 온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온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 우리 몸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어때? 직선 형태가 있죠? 우리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형태일 때 우리는 비례한다 라는 용어를 써요. 무슨 용어를 쓴다고요? 예, 비례한다. 이게 증가하건 감소하건 관계없이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형태일 때 우리는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풍속이 일정할 때 측정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 체감 온도는 비례하며 직선 형태로 내려간다. 이렇게 하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아, 비례한다라는 용어를 저렇게 쓰는 거구나. 네, 정리하고요. 잠시 후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풍랭지수라는 건데요. 윈드칠 인덱스인데 바람이 없을 때, 일사가 없을 때, 즉 햇볕이 없을 때, 또 바람이 불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풍랭지수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참고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다 배웠네요. 그죠? 자, 오늘은 날씨 측정하는 기관은 WMO 세계기상기구랑 우리나라에는 KMA 기상청이 있다. 체감 온도는 느낌 온도라고도 하고 기온, 풍속, 습도, 일사 등의 영향을 받는다 라고 했고요. 자, 바람의 영향을 받는 것은 이제 여름도 있긴 하지만 주로 겨울에 더 심각하게 영향을 느낌을 받는데 체감 온도, 풍랭지수라는 게 있고 온도와 습도의 영향, 이거는 주로 여름에 하는데 불쾌지수라고 한다. 불쾌지수는 다음 시간에 배운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색은 저체온증 걸릴 수 있다고 그랬고요. 주황색은 동상 걸릴 수도 있고요. 빨간색은 잘못하면 사망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준되는 온도는 여기 있어요. 영하 10도, 25도, 40도 이렇게 됩니다. 15도씩 내려가네요. 15도씩, 그쵸? 15도씩 내려가네요.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